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52년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던 노년의 여성 프레드릭슨 부인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남편과도 사별을 한 뒤 밴쿠버의 외곽 지역으로 홀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집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프레드릭슨 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1층 거실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프레드릭슨 부인은 무언가 떨어졌나 보다 하고 짐 정리를 다시 하려는데 이번에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놀란 부인은 소리가 들려온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가 들려온 2층 창고방 문 앞에 서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고 부인은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 여기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1층에 두었던 짐가방 한 개가 사라졌습니다. 놀란 부인은 거실을 돌아다니며 짐가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가방은 1층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소리가 들려오는 2층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그렇게 찾았던 짐가방이 2층 창고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서웠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고방 문을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창고방. 부인은 애써 자신이 착각한 것일 거라고 생각하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창고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방문 앞에는 부인이 손도 댄 적이 없었던 물건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만 반복되어가는 일상이 이어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들어가던 어느 날 밤 혼이 잠을 청하던 부인은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부인은 꿈에서 어떤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가구들은 생전 처음 보는 가구들이었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던 그때 놀란 부인은 닫힌 문 쪽을 돌아보았고 부인의 뒤에는 처음 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놀란 부인은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방과 처음 보는 여성이 나오는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여성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부인은 그림을 그릴 재료들을 꺼내와 꿈에서 보았던 여성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뭔가에 홀린 듯 여성의 얼굴을 하루 종일 그렸습니다. 완성이 된 그림을 빤히 쳐다보던 부인. 그런데 여성의 얼굴 위로 알 수 없는 남자의 얼굴이 투영되어 보여졌고 소스라치게 놀란 부인은 그림을 내팽개 쳤습니다. 바닥에 내팽개 쳐진 그림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지만 부인은 너무나도 놀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2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정체를 확인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부인은 2층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방에 들어선 부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 창고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방 안쪽에 있던 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인은 용기를 내어 이사와서 처음 보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를 확인한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전날 꿈에서 보았던 그 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이 놀라고 있을 새도 없이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뭔가가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발자국 소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하실 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심스레 지하실까지 향한 부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발자국 소리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발밑에 무언가 물컹한 게 밟혔습니다. 부인의 발에 밟힌 그것은 땅틈 속에서 빠져나와 있던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놀란 부인은 바로 지하실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인은 경찰이 온 다음에서야 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부인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꿈에서 보았던 그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란 부인은 경찰에게 이 여성이 누군지 물어보았습니다. 부인의 집 지하실에 묻혀있던 여성은 부인이 이 집으로 이사오기 전에 살았던 여성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정원용 큰 가위로 여성을 살해한 뒤 집 지하실에 묻어버렸던 것이었죠. 부인은 여성이 그동안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소리를 내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편히 잠들길 바라며 그날 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부인. 다시금 집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인을 정원으로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정원의 나무 아래에 도착해서야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고 부인은 또다시 뭔가에 홀린 듯 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여성을 살해할 때 쓰인 정원용 가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부인에게서 받은 살해 도구를 단서로 살해 용의자를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바로 부인이 그린 그림에 투여됐던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와이너. 정원 관리사로 일하고 있던 와이너는 미망인이었던 집주인의 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범인까지 체포된 후 더 이상 집안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부인은 또다시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침대 아래를 내려보자 전에 그 여성이 또다시 나타나 침대 아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울던 여성이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부인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너무 놀라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고 잠에서 깨어나자 집안을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집을 빠져나가기 위해 다급히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부인은 아슬아슬하게 집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부인. 여성은 부인의 꿈속에 나타나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꿈속의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프레드릭슨 부인은 신기한 재능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을 직접 보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재능은 여자의 영혼이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준 부인에게 준 선물은 아니었을까요?